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친근한 국무위원장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귀국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귀국에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일성 각하와 김정일 각하께서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시었습니다. 선대 수령들의 노선을 계승해 나가고 계시는 당신께서는 조선인민을 용도하시어 귀국을 횡포한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 세력들의 굳건히 맞서 싸우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위대한 나라로 전변시키셨습니다. 수리아 아랍공화국은 두 나라의 민들의利益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인 쌍무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계속 긴밀히 해나갈 것입니다. 당신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1년 9월 2일 디마스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즈음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탱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즈음하여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7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존엄 높은 공화국의 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간직하고 국기와 더불어 이 땅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기를 제정할 때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토의된 것은 1947년 11월에 있은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 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기 도안을 맡은 미술가들은 며칠 동안이나 고심을 했지만 이렇다 할 신통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술가들이 형상하고 있던 국기 도안을 보아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도안 작성에서 나서는 군본 방향과 입장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국기의 색은 붉은색과 흰색 그리고 푸른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매 색깔이 가지는 깊은 뜻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색깔들의 비례관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몸소 그리신 여러 장의 국기 도안들을 미술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국기 창작에서 나서는 명안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주치 37 1948년 7월 10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북조선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그날의 역사적 사변에 대해서 당시 노동신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기 개양은 12시 15분 총 기립한 만장의 열광적 환호와 장엄한 애국가 주앙리에 진행되었다. 박수와 환호는 감격에 비둥된 장례를 오랫동안 뒤흔들었다. 조선민족의 무한한 행복과 발전을 상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의 국기는 단상의 찬연이 빛났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공화국기는 우리 인민의 가슴바닥에 존엄과 승리, 영광의 상징으로 간직됐습니다. 세조선의 하늘가에 창공 높이 휘날렸던 우리의 공화국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 아래 역사의 광란 속에서도 조의 변색과 탈색도 없이 승리의 기치, 영광의 기치로 세계의 하늘가에 힘차게 나부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하고 우리 국기가 개양되어 오를 때 정말 저희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내가 저국의 명예를 세계에 빛내고 우리의 국기를 하늘 높이 띄웠다는 그 생각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평범한 노동자의 자식인 저를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준 어머니 저국의 고마움을 가슴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휘날리고 또 저국을 빛내가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친다면 우리 저국의 레일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인들은 국기를 생명처럼 용광으로 간직하고 삽니다. 국제 경기들에서 우승을 하고 국기 개양대에 오르는 그 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감 높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전원 높은 우리 저국의 모습이 세계 만방에 높이 떠오르는 영광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천만 군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의 존함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우리 국기를 규룡의 김성훈 동지의 용도 따라 애국의 피와 땀 바치어 세계의 하늘가에 온높이 휘날릴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의 용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들어지고 나가자.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실천 강령을 받들고 온 나라의 청진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명천지구 탄광융합기업소 석송탄광이 훌륭히 일터섰습니다. 탄광이 개발됨으로써 이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질 좋은 석탄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나라의 석탄공업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우리 당은 석송탄광 건설을 다구쳐 끝낼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탄광 개발을 위해서 설비 자재 보장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줬으며 탄광에 끌끌한 제대군인들도 보내주고 탄부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줬습니다. 명천지구 탄광융합기업소 석송탄광 준공식이 7일에 진행됐습니다. 석탄공업상 전학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탄광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만호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탄광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제인 석탄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억 년 계획의 초태 석탄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탄광을 돌아봤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각지에서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원산 용예군인 소지일용품 공장에서는 경제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원료의 재자원화를 실현해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한편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경제개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인민들이 반기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더욱이는 자신들이 당성, 인민성에 대해서 원할 자격조차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는 올해 인민주의 계획을 당 창건 기념일 전후로 앞당겨 끝내자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민생활 소비품은 100%가 다 재산화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현재 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에 보게 되면 파마대 생산 공정이 아주 불비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새 공정을 꾸리고 이 기술자 힙사들이 달라붙어서 연구 끝에 지금 현재 마감 단계, 쭉 90%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정만 완성되기만 하면 제품의 질이 한 계단 높아지게 됩니다.
남포시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구체적으로 lö의하고 생활 필수품과 8월 3일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인민 소비품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지금 시안의 주민들 속에서 수요에 맞게 상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애로를 적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상품 전시회를 통해서 인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장악하고 국산화, 제자원화를 실현해서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많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상품들을 보면 비록 크고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자체로 만든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상품들과 우리 것으로 만든 식용기름과 기초식품을 비롯한 많은 상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신발이 이번에 우리 공장에서 제자원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미준이 우리 공장에서 파고무를 가지고 기본 생산했습니다. 근데 파수지를 대담해 신발처럼 이용하자 해가지고 우리 기술자들과 운영의 끝에 사출기를 자체로 제조했단 말입니다. 사출기 제조해가지고 신발처럼 하려니까 흉타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흉타 생각도 못해 우리 힘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사출기 그 창흉타를 자체로 이거 종밀 주소 유물 넣어서 흉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 붙여서 신발 생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유연합니다. 이거 재질이. 이 그릇들이 강서구역에서 제자원화된 그릇이랍니다. 쓰기도 편리하고 색깔도 곱고 우리 주부들이 사용하기엔 참 좋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본영 속에는 국민의 의무와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의 힘을 보태주고 자력 부강의 초석을 다져가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헌신의 자욱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모란동구역 도로시설관리소 작업반장 리명옥 동지입니다. 월미도 축구단의 여자 축구 선수였던 그가 청춘의 꿈과理想을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의 길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특유영예군인의 아내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 속에 사는 명옥동지였지만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것을 삶의 좌표로 정한 그는 모란동구역 도로시설관리소로 탄원해서 깨끗한 양심의 자국을 새겨왔습니다. 작업반이 담당한 4만 5천 평방미터의 도로 구간을 조국이 맡겨준 혁명처소로 여기고 도로 보수에 필요한 20여 종의 수백여 개의 기공구들을 자체로 마련해서 수도의 거리들을 더 밝고 깨끗하게 관리했으며 작업반을 2중 3대 혁명 붉은기 작업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중앙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용예를 지닌 리명옥 동지는 오늘도 애국의 마음을 안고 변함없이 헌신의 길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터와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지니고 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아굴타굴 애쓰는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 사제공급소 소장 김일광 동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산지를 주면서 보게 되면 막 미안할 정도로까지 찾아와서 지금 현재 걸린 자재가 뭔가 또 앞으로 성립시킬 자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저 알아보고 그걸 대책해주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합니다. 이런 우리 서양지 이런 같은 자재 일꾼이 있음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생산이 계속 정상화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지가 늘 말하는 것이 있는데 자재 일꾼은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면 뛸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고 조국의 재부가 늘어난다. 이것을 항상 심장에 안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이런 걸 다 버리고 냈습니다. 꽁다리 짜투자재라고. 하지만 우리 서항지는 이것도 다 조국의 재부다. 서리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따체인도 폴리염아비닐 재생공정도 꾸려놓고 30톤 능력이 먹탕기도 다 꾸려놨습니다. 우리 소장 동지를 두고 대상기관 일꾼들은 박스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상하는 단위만 해도 100여 개가 되고 용도별 재질별에 따르는 자재만 해도 수백여 종이 됩니다. 이걸 소장주는 머릿속에 한이 닿게 들고 있습니다. 자재질이다, 곧 생산물의 질이다. 이걸 항상 기준으로 세우고 여기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조국이 안겨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이 감높은 부름에 실천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만경대 체육복장 제작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우리의 국가 상징들을 훌륭히 반영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상징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반영하겠는가 해당 부문의 그 기술 일꾼들과 협의회도 진행하고 또 착상 발표회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위들에서 지금 이 운동복과 단체복들을 주문하고 있고 또 여러 손님들은 국기나 조선 지도를 형상한 이러한 옷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종합하면서 20여 가지 형태의 운동복들과 종목별 체육 경기복들에 우리 국가 상징들을 새겨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안과 하나의 제품에도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조국이가 비키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제2차 전국 조각 공예 축전이 7일 옥류 전시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우리 민족 공예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문 미술 창작기관 미술가들과 함께 전국의 많은 애호가들도 참가했습니다. 축전에는 500여 점의 조각 공예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특징으로 본다면 1차 조각 공예 축전에 비해서 기법과 재료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표가 결합된 작품들도 많이 출품되어 그 형식이 아주 다양해진 것입니다. 우리 창작단에서는 자개박의 공예, 또 인두화, 목각 공예, 그다음 금속 공예, 돌공예 같은 이런 작품들을 이제 이번 축전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번 축전 작품을 준비하면서 백두의 서람풍과 이 칼바람 속에서도 사철 지지 않고 피어나는 이런 백두의 만병초 창작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적 전통 기법 이것을 좀 더 발전 풍부화시켜서 세부까지도 이제 정교하고 섬세하게 형상하게 해서 이제 노력했습니다. 이번 축전장에 저지된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인민들이 지닌 이런 창조적 지혜와 재치 그것들을 눈으로 직접 이거 체험하고 또 이제 이 과정에 우리 민족적 전통 기법들과 또 현대적인 수법들을 잘 결합해서 앞으로 보다 훌륭한 이런 공예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 이런 결심을 가다듬게 됐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 목공예 부분에 다 애호갑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카들과 저희 아들 저희 작품을 가지고 이제 참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작한 작품인데 내가 사는 향산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이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돌아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기법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회에 많이 배워서 돌아가서 훌륭한 작품을 한번 내볼 결심입니다. 축전은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국가 상징들 가운데는 조선의 국견 풍산깨도 있습니다. 이 풍산깨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토종깨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산안깨 집지경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간에는 수십여 종의 그 산안깨들이 있는데 우리 풍산깨하고 비교해 볼 때에 날래고 영맹스러운 깨는 보기 드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온순하고 완전히 주인을 잘 따르지만 일단 그 자기 족수나 사냥할 때는 제일 먼저 다른 개들보다 달려가서 먼저 그 숨통으로 제끼는 게 이게 풍산개라고 말입니다. 다른 개들은 이렇게 싸움할 때 보게 되면 개를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문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풍산개는 어디 정면으로 달들어서 딱 숨통을 딱 물어주고서 마지막에 숨 넘을 때까지 놔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게 풍산개 고유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 사냥할 때에 서로 협동하고 서로 유해주고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 민족의 기상을 그대로 닮은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7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2,260만여 명, 사망자는 459만 7,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해서 대류행병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악성전염병의 4차 파동을 겪고 있는 도이칠란드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8월 초 하루 3,000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가 지금은 1만 4천여 명으로서 4.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봉사망과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방역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하루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하루 감염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80%, 넉주일 전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났다고 하면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수상은 13살부터 19살 사이의 청소년들 속에서 비루스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학교들에서 수업이 계속 중지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국장은 지역에서 감염자와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보다 각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 지역의 33개 나라와 지역에서 지난 2주일 동안 감염자 수는 10%, 사망자 수는 11%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감염자와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여름철 여행과 제한 조치의 완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대유행병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각성을 누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중경시에서 6일과 7일에 내린 무더기 비로 큰 물이 났습니다. 중경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182.7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큰 물로 일부 주민 지역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무더기 비로 강물의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지 당국은 큰 물 대응 조치 3단계를 실시하고 위험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을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필리핀의 동부 수역에서 태풍 14호가 발생했습니다. 7일 오전 현재 태풍은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1000헥타파스칼, 최대 바람 속도는 초당 18m, 최대 순간 바람 속도는 초당 25m라고 합니다. 태풍은 앞으로 세기가 더 강화되면서 서쪽으로 전진해서 주말에는 일본의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볼리비아의 중부에 있는 어느 한 농촌 지역에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1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와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였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해였습니다. 그리고 천마와 상호를 비롯한 이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9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초 4월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에서는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아침에 평양시를 비롯한 소연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정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저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판교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과 11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0일 새벽과 아침에 서해안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12일에 조선소의 북부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과 북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